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1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알루코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01780입니다. 자, 알루코가 최근에 좀 조정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상단 부분은 돌파 시도를 했는데 5,5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한 차례 숨고르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도 추세적인 부분을 좀 이탈을 했다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자, 우선은 단기적인 추세 지지 흐름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 좀 확인이 되시는 부분들이 상단 부분의 저항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받고 있고요. 하단 부분의 지지 이런 식으로 지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21선을 일단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좀 시장 자체가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준다 한다면 이 61선 하단 부분 여기까지도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여기나 아니면은 이 부분까지도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매수를 하시기 위해서는 좀 분할해서 접근을 하는 방식, 그리고 또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하단 부분에 지지 구간이 좀 있긴 합니다. 여기서 탄탄한지 좀 단단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지 구간에서 이렇게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좀 극단적으로 갑자기 막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차익 실현 흐름이 좀 나아준다 그러면은 3,000원 부분까지도 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단 부분에 어디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추세적인 부분을 좀 지킨다고 한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 부분 돌파를 한다 그러면 단기적인 저항 구간은 여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5,000원 부분을 좀 돌파해야,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 여기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추세를 일단 지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일단은 5,500원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상단 부분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가장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테스트를 하면서 적정 주가를 좀 찾아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지 좀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하우징을 납품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배터리 케이스 하우징 여기 이 부분에서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에 납품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4,700억 원 가량의 규모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 금액은 바뀔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보통 이제 4,700억 원 가량의 납품을 계약을 한 게 맞냐, 뭐 그런 식으로 좀 수상하다, 맞냐,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의구심이 들면서 3분기 영업이익을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 3분기 연결 이익이 127억 원 이런 발표를 좀 하긴 했는데, 사실 자, 이거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매출 자체가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증가되진 않았습니다.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의 하우징을 납품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매출이 4,700억이라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좀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하긴 8월에 기사를 내긴 했으니까 9월 3분기가 9월까지 그리고 11, 12, 4분기니까 3분기에는 납품을 빠르게 한다 그래도 9월 달에 납품을 한 게 반영이 됐는지 그런 부분, 아니면은 아닌 부분, 다른 부분에서 이제 사업 부분에서 뭐 ABC 사업에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하우징 부분이 플러스를 기록해가지고 매출액이 소폭 증가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11, 12 이런 식으로 9월만 8월에 이제 공시를 하고 9월에 이제 납품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7% 정도 줄어들었던 게 어느 정도 납득은 되는데, 이게 확신은 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9월에 납품을 해가지고 기존에 납품하는 시기 이런 부분들 봤을 때 3분기에 좀 반영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매출액이 7% 정도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발표를 하는 걸 보니까 4분기에는 온전히 10, 11, 12 이 3개월 가량의 이 물량을 금액을 전부 다 반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도 확신은 없지만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좀 많이 늘었어요.
여기 이제 마진이 좀 높은 마진이 높은 매출액 자체가 늦진 않았는데 영업이익 개선이 좀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작년에는 19억 원 가량 냈는데 127억 원 가량을 이번 19년이고 이게 20년도 3분기죠. 영업이익 개선에 좀 뭔가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은 우리 영업이익이 2019년도가 122억 원이 나왔는데 우리 3분기 만에 127억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기 이제 3분기 127억 원이 나온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45억 원, 47억 원, 뭐 20억 원, 21억 원 이렇게 나다가 조금씩 거의 뭐 두 배씩 성장을 하고 있는 2분기마다 이게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니까 거의 뭐 반년마다 매출이 영업이익이 훅훅 뛰어오르는 뭔가가 있는 그런 영업이익 개선의 흐름이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여기 이런 부분들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여기는 40억에서 120억으로 훅 뛰었으니까 매출액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좀 마진이 높은 그런 제품을 판매량이 늘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판매량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분기에도 이 추세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또 이제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3분기, 4분기에 또 일괄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잖아요. 분기 반년마다. 그러니까 뭐 120억에서 130억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130억 가량. 120억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잡겠습니다. 이 추세로 패턴으로 봤을 때 120억으로 좀 잡았을 때는 이번에 120억. 이번 연간 추정 이익 자체가 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이번 연도 실적 자체가, 자, 보시면은 이제 1분기 45억, 1분기 45억, 그리고 47억, 그리고 127억, 그리고 120억 이렇게 잡으면은 339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339억이 나오는데 작년에 비해서 300억, 지금 이제 337억의 전망치 자체가 작년에 이거 120억을 좀 제외를 하더라도 이제 210억 가까이가 되는데, 그 정도의 매출을 보면은 이때 2015년도 16년도 당시에 매출을 거의 뭐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 매출 자체가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런 영업이익률을 좀 증가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성장하고 있는, 회복하고 있는 그런 실적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지금 자체가 비싼 그런 가격은 아닙니다. 가격 자체가, 주가 자체가, 주당 EPS가 지금 여기는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가 나오면서, 이번에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좀 돌아서게 되면은, 주당 EPS 자체가, 자, 여기 2015년도, 16년도 이때 당시에 유사한 매출을 기록을 했을 때 당시에 영업이 비교를 좀 해보면은, 뭐 주식수가 좀 늘어났든 줄어들었든, 발행 주식수가 좀 늘어나긴 했네요. 이때보다 발행 주식수가 좀 늘어났으니까, 우리 유사한 이때 당시에 EPS 보면 320원 가량이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320원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PER이 지금 계산은 여기 차트상에서는 계산은 안 되고 있어요. 계산은 안 되고 있는데 이번 연도 추정 PER이 320원이라고 하면은 4,600원으로 잡고 320원이라 하면은 PER이 14배밖에 안 된다. 상대성 지표라고 하긴 하지만 14배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번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성장하는 흐름들을 좀 PER 저평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 여기 위치에 4,000원 4,600원이라고 하더라도 4,600원이라고 하면 13배 한 이 정도 되면은 한 13.5배, 14배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20배가 높지 않, 그 20배 가까이 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라고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임원의 상황을 좀 보면은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도 좀 연관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 보면은 자, 여기 임원에서 윤우진이라고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소 조사 4국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 누구냐 윤대진 검사였나요? 윤대진 검사랑 윤석열 그 검사총장이랑
상당한 친분, 거의 뭐 친형제나 다름없다고 하니까 그 친형이 김대진 검사의 친형이 윤우준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최근에 이제 정치를 할까, 윤석열 정치할까 헷갈리는 여의도, 해도 실패, 좀 구심점 이런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뭐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누구나 붙어도 지지율이 뭐 상박이다. 뭐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와주기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윤석열 관련주로도 좀 엮이는 흐름들은 좀 아니고 정치를 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들은 모르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는 뭐 윤석열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뭐 정세균이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정세균 관련주다 뭐 그런 소식들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마 뭐 정치 인맥 테마 이런 쪽으로는 좀 안 엮였으면 좋겠어요. 정치 인맥 테마. 인맥 테마로 하면은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좀 가려지고 정치 인맥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되는 주가가 반영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거든요.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실적 전망치로 이제 이 주가에 대한 가치가 이 주식수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은 저는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볼 생각은 있어요. 근데 윤석열 관련주로 해가지고 테마로 좀 엮인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핸들이 제 생각보다 핸들이 잘 안 먹히는 핸들이 고장난 아니면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던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해가지고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데 갑자기 윤석열 테마주로 해 그래가 갑자기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급등을 해가지고 팔고 나오면은 우리 핸들이 자동차 운전하고 있을 때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사이드 패드 당기던가 시동을 꺼가지고 차를 세워야겠죠. 그렇게 빠져나와야죠. 급등을 하면은 제가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갑자기 빠져나오는 탈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테마주라 그래서 무조건 뭐 매도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이건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는 가겠지만 추후에 뭐 조정을 어디서 받든 좀 부각이 되면 언젠가는 올라는 가겠지만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좀 잘 나와주면 실적 부분들이 잘 나와주면 올라는 가겠지만 그래도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에서 저는 테마주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치고 빠지기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나중에 좀 부각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좀 접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실적 같은 전망치 자체가 좀 우호적이다 그런 부분들 물론 실적 추정치 자체는 나중에 실적 발표해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단기 순위 적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회복을 하고 전기차 부품 관련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부품 관련주로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별로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은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루미늄 이런 하우징 같은 부분에서는 우리 양극재, 음극재 아니면은 뭐 소재라든가 화학 제품 뭐 그런 걸 좀 만드는 것보다는 부품 쪽으로는 조금 이제 크게 기술력은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죠. 거의 뭐 자동차 부품주로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서 그 기술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은 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좀그 고도화된 그런 부분들 말고 이런 케이스 부분에서 기술력을 좀 생각을 하자면 그 부분에서는 좀 좀 볼 수 있는 건 없다. 이 회사만 알루미늄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업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여기 홈페이지 나오실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오시면 여기 하단 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1월 13일 금요일 추천 종목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로 쭉 내려보시면은 우리가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동시효과 상황도 설명드렸고 9시가 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종목 추천을 9시에 한국테크놀로지 현재가 131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350원 손절가 12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2분에 대한항공
현재가 29,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9,9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3분에는 파밀셀 현재가 21,6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250원, 손절가 2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5분에 추천드린 대한항공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호가창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상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최고가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단타로 빠르게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이렇게 수익 종목과 보유 종목 이런 식으로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잘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로 좀 상세하게 자세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댓글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다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8분에 무료 추천주 파밀셀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으면서 시장 장중 동안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홈페이지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오시면 저희가 강의들 자료들을 여기 올려놓고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수익도 내시고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